해마다 겨울이면 불가의 수행자들은 90일간의 칩거에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수행 방식으로 동안거라 불리죠. 여기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스님? 스님들 공부하는데 3개월간은 자유 없이 못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3개월 동안 그래 앉아서 그 자기 마음 찾는 공부라. 이 절에서 이게 큰 행사인가 봐요. 결제 행사가 내 목숨 찾는 거이거든. 내 목숨.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만지볼래야 만지볼 수도 없고 없는 데 있고 있는 데 찾아보면 없고 이걸 찾으면 이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 불가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 속세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행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에 이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로 쉽지 않고요. 굳이 절이 아니라도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부터 펜을 딱 놓고 5분간 아무 생각하지 않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이제 주어진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를 조금이나마 빼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자락은 바람이 유달리 세서 남쪽 항구 도시인 부산에서도 춥기로 유명합니다. 촬영 첫날에도 간밤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리가 푹 자르네. 어제 하루 만에. 눈 밟아보니, 첫눈인데. 범어사는 약 1300년 전인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선 내일 있을 동안거 행사 준비로 한창인데요.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동안거 시작을 알리는 결제 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신도들이 많이 옵니다. 신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옵니다. 범어사는 매우 큰 절입니다. 현재 경내에 기거하는 스님만 200여 명. 안녕하세요. 예, 네. 산책 중이신가 봐요. 예, 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행이요. 예, 추워서 이제 못 올라가겠네요. 오랜 역사만큼 범어사엔 국가지정 보물과 지방 문화재도 많습니다. 일주문, 아주 보물 우리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주문은 원래 양쪽에 2개의 어떤 기둥으로 세워진 형태인데 저거는 4개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찰하고 좀 달라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꼽혀온 범어사. 예부터 범어사는 참선 도량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현재 조계종 8대 총림 중 하나이기도 하죠. 총림이란 불전을 모신 법당뿐 아니라 선원과 율원, 강원 등 승려들의 교육기관을 모두 갖춘 절을 말합니다. 그중 대웅전을 바라보며 왼편엔 승가대학인 강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스님분들이 아무나 모르는 거죠. 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 영광입니다.
여기가 지금 1학년, 2학년이 기가하는 곳이고 여기가 3학년, 4학년 기가하는 곳. 아, 이곳이 아, 여기 오니까 조용하네요, 진짜. 네, 이 스님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스님들 각자 이제 공부방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절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 부르죠. 오전 11시 25분 점심 공양이 시작됐는데요. 먹을 만큼을 덜어 상에 놓고 먹는 뷔페식 공양입니다. 절집에선 상 공양이라 부르는 식사법이죠. 이날 점심 공양이 특별했던 건 동안거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상 공양이었다는 건데요. 이거 본인도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이 상공양 할 때 썼던 이 상들을 이제 안거철에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밖에 보관하기 위해서 비닐을 좀 싸두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항상 빈 상태로 있다가 이제 상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 이제 안거가 시작이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안거를 하루 앞둔 사찰은 이렇듯 소리 없이 분주합니다. 이맘때 스님들이 동안거 준비로 바쁘다면 사찰의 불자들은 월동 준비로 정신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빠질 수 없는 겨울의 양식 김장 담그기죠. 우리가 평일에는 입으로 복 짓는데 오늘은 손발로 복 짓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게 엄동설하네. 엄동설에는 김장을 해야 제맛이죠. 날 잘 잡았어요? 내일이 대설인데 날 잘. 아 모레다. 배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4,000폭이에요. 4,000포기 곱하기 4 하면 네. 내가 이생에 전생에 후생에 먹을 김치를 오늘 다 담습니다. 근데 배추는 어떻게 잘 됐어요? 배추가 아니 올해 배추 농사 정말 잘 됐잖아요. 보세요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속이 꽉 차가지고. 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날. 배추 4,000포기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데 과연 오늘 하루에 끝나긴 할까요? 야, 너무 붙는 거 아이가 경아야. 아이고 내가 갖다 테리 부렸다. 텔레폰을 보낸 거 같아. 팽이면 갖다 테리 부렸다. 내가 절대로 안 했다. 알았어. 나 쫓겨나더라. 나 기대도 못 한다. 어머니 몸살 나시겠어요? 김장하고 나면 네. 우리는 집에 파출부풀러가 김장해요. 산사의 겨울, 냉기보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한편 스님들은 처소에서 꼼짝도 안 하시네요. 아무래도 카메라 때문인가 봅니다. 스님, 저희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얘기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스님들 촬영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여기서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범어사 승가 대학인데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교과 과목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학년이세요? 이제 전 3학년입니다. 3학년이요? 네. 스님은 좀 강원이신 거죠? 예, 저희는 강원에서는 불교 경전 배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처음 먹물옷을 입힌다고 해서 이제 치문이란 책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선오록에서 육조단경 배우고 3학년 때는 금강경 배우고 4학년 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세상이라는 그런 뜻인 화엄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원의 스님들은 일종의 예비 승려인 삼위승이라 불립니다. 4년의 교육을 마쳐야 정식 스님인 비구계가 주어지죠. 스님. 군대로 치면 사관생도인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는 예. 뭐라고 이 공간에 뭐라고? 예, 이제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대방이요? 큰 방. 예, 아. 클 대자 써가지고 대방이. 네. 아유. 그 조심해서 천천히. 잠깐만요, 저거 이거 찍혀 있거든 이거. 네. 찢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뭐예요, 스님? 이게 용상방이라는 건데 이 안거에 들어가게 되면 안거에 이렇게 수행에 대해 소행자 명단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정중앙에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용상방을 꾸미는 행사는 이를테면 동안거의 전야제인 셈이군요. 학급 운영을 위해 반장을 뽑고 임원을 뽑듯 스님 한 명 한 명의 소임을 정해 동안거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대략 어떤 소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네. 좀 이 두 스님 같은 경우는 욕도 스님, 쉽게 말해 목욕탕. 이분은 다각 스님, 차랑 과일이랑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이제 네.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다른 소임. 네. 예, 그런 소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은 저는 사집 단장이라고 해서 네. 2학년 장입니다. 아, 그래서 네. 1학년 스님들을 잘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벌써 소임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네. 합장 조도만 하고 저 옆으로 가셔가지고 동안거 전야제인 만큼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뒤로 가시는 뒷검지로 가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차가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죠? 네, 스님. 그러면 차를 쏟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쭉 걸어가시다가 필요한 예절도 많고 까다롭죠. 쭉 가까이 살짝 차 안 밟혀 조심하고 내려놓고 쿵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신참 스님들은 여러모로 낯선 경험인지라 실수가 많습니다. 미끄럼지 한 3걸음 정도 작게. 그럼 우리 두 분이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실까 봐요. 이 스님이 가장 최근. 예, 그 다음 이분. 네. 그 다음 좀 제가 좀. 그러면 제일 잘 아시겠네요.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긴장될지는. 근데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네. 아니 왜냐면 두 분은 지금 얼굴이 다 얼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카메라 때문에 어른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딱 나오죠. 속가의 나이로 26. 이 스님은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이 이제 막 취업 준비한다고 뭐 토익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뭐 또 이제 생활 필요하니까 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친구분 이제 또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또 겪는 그런 뭐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하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네, 3포 세대, 88만 원 세대. 네. 네. 이맘때 스님들 못지않게 긴장하는 또 한 곳은 공양간. 음식을 준비하는 행자들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범어사는 동안거 하루 전 저녁부터 바로 공양에 들어가는데요. 식단은 같지만 상차림이 달라지므로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좀 불고기가 있길래 맛있는데 불고기가 드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메뉴에 보니까 불고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콩불고기. 앞서 행자 생활을 한 강원 스님들이 와서 다시 한번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데요. 많이 분주하네요. 네, 안거 때는 상을 하나하나 차리기 좀 바쁩니다만. 공양 10분 전. 분주하다 못해 긴장감이 흐릅니다. 불가에선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법도죠. 저건 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수행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준비하다가 말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공양 이제 하시라고 공양 시간 알려주는 종치러 갑니다. 이 스님은 맡은 소임이 시간 알림이었군요. 공양 시간인 4시 55분에 맞춰 금고를 울립니다. 근데 여기 스님들은 어디 계시다가 이 강원을 오시는 거예요? 전원 스님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양 때는 주지 스님을 포함해 경내의 모든 스님들이 강원 대방에 모입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공양이 진행됩니다. 먼저 4개의 그릇 중 밥그릇에 물을 따라주면 그 물로 그릇을 헹군 후 음식을 받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을 밥과 국과 반찬의 순서로 받는 거죠. 공양을 할 때는 반드시 무건. 사찰에선 공양도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엔 김치나 단무지로 밥 한 톨까지 말끔히 닦아 마시는데요. 음식을 지은 이들의 공덕을 헤아려 배보단 마음을 채우려는 의미입니다. 짧은 겨울 하루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오마라 목탁 소리가 세상을 깨웁니다. 불가에선 새벽 3시인 인시에 하늘이 열린다고 하죠. 원문무량 서원하 서방 안락잘 저빈 중생 연이어 아침 종송이 시작됩니다. 대방 강불 항 금고 다음으론 법고를 칠 차례인데요. 오늘따라 한파가 매섭습니다. 멜분으로 나오셨어요? 네, 장갑을 끼고 왔는데 벚꽃 칠 때는 벗어야 돼서. 아, 벚꽃 칠 때는 또 벗어야 돼요? 예, 벚꽃 칠 때는 장갑이랑 모자랑 방한독을 착용하면 안 돼요. 이른 날은 사실 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고.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배어버려서 일어나는 것 자체는 힘들진 않아요. 그냥 잠이 와서 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추우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 추워. 안에 좀 많이 챙겨 입으셨습니까? 이거 내가 음판 치고 모고 치고 내가 스타트하는 금고 소리가 끝나갈 무렵 운판부터 시작됩니다. 운판은 공중의 새를, 목어는 바다의 물고기를,
벚꽃은 지상의 온갖 생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28번의 범종 소리가 울리면 비로소 잠든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이 동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 속세에 많은 불자들이 삼삼오오 올라옵니다. 동안거는 어떤 건지는 아세요? 스님 동안 뭐 그동안에 그저 절에 들어가가지고 결제하는 거지 아닙니까? 좀 스님들도 이제 좀 마음 좀 수양도 하고 쉬기도 하고 몸도 마음 쉬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일반 불자님들도 안거 생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 생활에서 사실은. 필요하지요. 우리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좀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그 좀 하기가 좀 그래요. 가족도 있고 하니까 힘들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하나둘 강원 대방 앞에 모입니다. 동안거 3개월 결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림의 방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저희 오늘 그 법문 듣고 또 하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러 가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범어사의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 방장 스님의 주재 아래 올해 동안거 결제 법요식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치를 마리나로 매개체로 통해서 알아차려 막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은 마음을 가리는 그림자이니 번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다는 말씀. 힘을 담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참 스님은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 등산객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의 삶에 부딪힌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젊을 때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니었지 않는가. 내가 괜히 쓰잘데없는 생각으로서 괜히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죠. 법요식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스님들은 동안거에 들어가는데요. 수행자가 아닌 이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방장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해보십시오. KBS. 네, 맞습니다. KBS 생도병사의 비밀이다. 예.
그 만들 것이요. 벌레. 우리 절에서 스님들은 이 동안거가 가능하지만 우리 속세에 있는 대중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런 시간을 갖기가 힘든데 우리 대중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바쁜 삶 속에서. 편안하고 괴롭다 하는 거는 고요하고 시끄러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 이면. 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전쟁터에 막 격돌을 한다 해라. 이런 속에 치고 얻어맞았지만 편안한 사람이고 네. 얻어맞지 않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 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 세수가 네. 84살 되시는데 네. 하여튼 30대 초반부터 앉아 주무시고 하루 한 끼 자시고 그걸 여태까지 하셔. 하루 종일 잠을 안 주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안 자려고 뭐 잘 필요가 없거든. 배고프면 밥 먹지만 배고프잖아 뭐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잠이 오면 자지만 잠이 안 오는데. 잠이 그러면 어떻게 안 오세요, 스님은? 잠이 왜 안 오시냐고 그러네요. 잠이 오는 원인을 알았 거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야, 사람이 고정일시 살아 얼마 자야 되고 얼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정한 대로 안에 불안하다. 그 실제 해보라요. 그럼 짐승들이 야 오늘 비타민 단백질 부족하다 이런 생각합니까? 생긴 대로 먹고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렇잖아. 사람을 그렇게 개는 배워놓으니까 야 오늘 비타민 부족이다 오늘 단백질 부족이다 시커 먹어놓은 것도 불안하고 그렇잖아. 그거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 반장님 한번 부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모습조차 불확실한 젊은이들로선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보면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많이 했을까요? 군대 사는 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네. 어떤 생각 주로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복학하면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이제 또 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문득하다고 지금.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네, 그때서야 이제 노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인생이라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투자죠. 투자, 노년을 위한 투자. 근데 노년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건 20대 그 시절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이 아닐까요? 다시 안 돌아올 텐데. 그래서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요? 휴가가 짧아요. 바가지 들고 어디 가세요? 어쩔 수 없이 꿈보다 현실과 타협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이 일이 네. 좋으세요? 저요? 그럼요. 나 이거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네, 저는 그래요. 나도 이런 거. 그럼 왜 어떤 일 하고 싶은데요? 꿈이 뭔데요? 꿈이요? 꿈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배우고 있거든요. 아, 어떤 기술이요? 설계하는 거예요. 야. 캐드라고 배워서 일하는 거. 형이 만화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만화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그려요. 되게 손재주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지금 또 어떻게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저렇게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나 보다. 만화 나중에 미련 남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 안 났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내년 때쯤 그러면 그 캐드 그쪽으로 네. 네, 아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일을 해야죠. 하고 있겠죠. 해야죠. 그래 말을 잘못했네. 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과연 행복해질까요? 출가 전 여느 젊은이처럼 성공을 위해 준비했다는 누른 스님. 그는 사찰에서 수행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아내분이 다 함께 맞벌이를 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남들만큼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는 행복해지기보다는 이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에 쫓아가기만 하는 그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지만 본인이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지는 모르고 있는 어디론가 닿기 위해서 무진장에 애를 쓰지만 그냥 뒷걸음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왜 점점점 더 그려질까요? 그 유시민 씨의 이제 경제학 강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분의 재화라는 표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리 재화를 늘리기 위해서 애써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욕망은 그 이상 계속 커져가니까요. 그래서 분자인 재화를 늘려서 행복의 양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분모인 욕망을 줄여서 행복의 크기를 키워가는 게 앞으로 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안에 적합하지 않은가. 29에 출가한 스님은 아직 마음에 남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생은 정말 이게 형이 그냥 집을 떠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로 내색은 안 하지만 좀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제 형이 있다가 어느 순간 형이 사라지고 본인이 이제 맏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안에서 이제 어떤 동기간에 어떤 그런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외롭고 또 형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들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출가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란 길 위에선 저마다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동안거가 시작되고 맞는 첫 휴일입니다. 어디 가세요, 선생님? 나는 요래 길이 가려고. 이쪽에도 길이 있나요? 아니 어디 저 스님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은 몸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연출을 해달라 그래. 그래야 괜찮다고. 그래야 좀 좋지. 하면서 저어서 요리 쫙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할까? 스님이 해주시려고요? 내가 한번 해줘. 괜찮으면 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갈게. 예. 그래서 키워드리겠습니다. 신호를 줘. 예, 오세요. 이야, 우리 스님 정말 명배우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한 번씩 그래 해달라 그래. 내가 스님 고맙습니다. 속가에서도 그렇지만 절집에서도 일요일은 밀린 일을 하는 날. 스님들이 입는 장삼은 다리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죠. 이게 장삼이
제대로 다리면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린 거를 줄만 다시 잡고 있는데도 지금 30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해가는데 지금. 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야 한없이 평안하지만 한때 스님도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재님도 그렇게 그런 시기가 아직 없으셨나요?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아, 나 정말 너무 괴롭다 진짜. 이걸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다라는 그런 시기가 아직 없으셨어요? 일종의 현대병이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시기가 저는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이요? 예, 1년 정도.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이 굉장히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고. 긴 인생에선 이 또한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네. 법륜 스님의 방황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난 구절이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왜? 고치면 되니까. 몰라도 괜찮아. 왜? 물어보면 되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왜?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그 말이 가장 와닿고 스스로에게 좀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좋은 행복 메시지인 것 같네요. 그죠? 다각실이라 불리는 이곳은 스님들의 공용 공간인데요. 생필품을 비롯해 간단한 간식거리가 비치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 과일? 이거는 우와, 네. 과일 부분. 네. 우와, 메론도 있어요, 스님. 가끔 원주실 같은 데서 빵이 이제 또 공약물에 들어온 빵 좀. 빵 뭐시? 보여주시죠, 빵, 스님. 이런 빵 곳이 언제 드시려고 주머니에 이렇게?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찍어서 꺼내가지고 이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말씀 하셔. 우리 스님 법문 들을 때 안 돼요. 못하죠. 제가 찍어버렸어요. 안 돼요. 편집해 주세요. 그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근데 네. 원래 춥다가 따뜻한 데 가면 많이 졸리잖아요. 아, 안 돼요. 네. 아, 그럼 안 되는데. 그 마음하고 머리하고 네. 몸하고 네. 아직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네. 네, 네, 많이 수행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어떡하지? 오늘은 김장 4천 포기를 마무리하는 날. 강원 스님들도 힘을 보탭니다. 먹기. 스님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런데 복장만 완벽했지 손놀림들이 영 서툽니다. 우리 너무 잘가지고 하기로.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파서요? 아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조금씩 예. 어머니. 네. 스님이라도 김장 방금 못 하시니까 스님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시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스님들 더욱더 잘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아니. 스님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 안에. 스님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드셨어요? 스님. 예. 선생님 머리에 묻어요. 어머 어떡해. 스님 죄송합니다. 그 산더미 같던 배추도 손에 손을 보태니 뚝딱입니다.
그렇게 산사의 겨울 채비가 끝났습니다. 천년고찰 범어사엔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습니다. 日本の方が外じゃないちょっと外でこんなにはなってないよな。こんなに曲線的になっているのが韓国のボンボジは日本のお寺と比べて何か違うんですかね。ちょっと派手よね。柄がね、派手。でなんか何でもお祈りできるっていうのがすごいね、日本の場合この間ね奈良の東大寺行ったけどなんかあんまりそんなどれも一緒みたいなここはこうちゃんとなんかこう分けてあるこれすごい。お父さん何が幸せなんですかね人間って、もしくは自分にとってはですね。何が幸せやっぱしあれだね孤独にならない、だけこうやってよし韓国に遊び行こうやってこうパッと行ける友達家族、やっぱり日本でも、ここでも同じかもわからんけどやっぱり孤独死というのが今ね日本でもいっぱいあるからね。やっぱり絆ですか。そうですね。스님들 중엔 속가에서 뜻밖의 꿈을 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 기자가 되는 게 좀 꿈이긴 했거든요.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부끄럽고 우스운 얘기인데 학교 들어가서 기자의 삶이라는 것 혹은 방송 어떤 그쪽 업계 종사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해진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굉장히 새벽잠이 없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3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것 같아요. 네.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대신 진리를 추구하는 스님의 길을 택했군요. 사실 올해의 가장 큰 사건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스님 생각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 국민을 사실 힘들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겠죠. 저희도 충분히 굉장히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건 문제야 저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금방 또 일상에 치여서 놓쳤던 부분들이 결국 그 침몰된 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슬픕니다.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내일 또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상처가 또 시간이 흐르고 변해서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밤 9시. 취침을 알리는 마지막 금고가 울립니다. 산사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매일 아침 7시 강원에선 수업에 앞서 상강례로 예를 올립니다. 드디어 각 학년별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올 한 해 1학년 스님들에겐 어떤 해였을까요? 특히 우리 친구반 스님분들한테 이 첫 번째 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가 또 마무리가 또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
동안거가 이제 시작되는. 접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님.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스님. 네, 동안거 첫 번째 동안거고. 네. 동안거를 첫 번이긴 하지만 네. 세월을 흘러가고 그러면 물론 제 노력이 그 사이에 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면 저도 뭐 누가 봐도 참 스님 냄새 풍기는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스님. 네.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 절에서 만날 때의 모습이 네, 기대가 됩니다, 스님. 그때는 혹시 주지 스님은 좀 힘들겠고 네, 10년 뒤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겠죠. 우리 세 분 다. 고단한 수행자의 일상. 그럼에도 이들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4번째 이제 겨울 나는 건데 부산에 눈이 잘 안 온다고 저 분명히 듣고 왔는데 좀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 사이 이렇게 고즈넉한 산 사이에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이것도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 눈을 쓸어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눈이 몰아치면은 금세 그 자리에 마치 쓸어내지 않는 것처럼 눈이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네 마음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쓸고 닦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눈이 쌓여서 손을 댈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눈을 쓸어내듯이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청정하게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에게도 다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 마음의 덮개가 쌓이면 내 오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디 비우고 쓸어내 내 안의 행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KBS 한국방송